국세청 AI가 당신의 통장을 들여다보고 있다고요? 50만 원만 송금해도 세금 폭탄을 맞는다는 소문이 사실일까요? 안녕하십니까? 현직 세무사 박준호입니다. 바쁘신 일상 중에도 소중한 시간을 내어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주 제 상담실에 70대 김명자님이 찾아오셨어요. 세무사님, 딸한테 생활비 보내주는 것도 이제 세금 내야 하나요? 인터넷에서 50만 원만 보내도 세무조사 나온다던데. 라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걱정이 많으셨던 거예요. 요즘 이런 전화 상담이 하루에 10통도 넘게 옵니다. 손자 학원비 대신 내주면 안 되나요? 아픈 남편 병원비 계좌로 보내는 것도 문제인가요? 이런 질문들이에요. 15년간 세무사를 하면서 시니어분들이 이렇게 불안해하시는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과장된 정보들 때문에 가족끼리 도우며 사는 것조차 주저하고 계시거든요. 오늘은 여러분의 이런 걱정을 정확한 정보로 덜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직접 처리한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60대 이영희님은 자녀에게 매월 80만 원씩 3년간 생활비를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작년에 자녀가 아파트를 사면서 자금 출처 조사가 나왔습니다. 결과는 문제 없었습니다. 실제로 생활비로 쓰인 게 증명됐거든요. 반대로 문제가 된 경우도 있어요. 50대 박철수님은 아들에게 생활비라고 하면서 매월 200만 원씩 보내줬는데 그 돈이 모두 주식 투자로 들어갔더라고요. 이건 생활비가 아닌 증여로 봤습니다. 여기서 핵심을 보셨나요?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 용도의 문제예요. 국세청 AI가 정말 우리 통장을 다 감시하고 있을까요? 제가 국세청 관계자와 직접 확인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AI는 세무조사 대상자를 추천하는 역할만 합니다. 과거 세무조사 사례를 학습해서 의심스러운 패턴을 발견하면 세무공무원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실제로 2025년부터 법인 세무조사 대상의 50%를 AI가 선정하고 있고 올해부터 개인 사업자까지 확대됐어요. 하지만 일반 개인의 소액 거래까지 무작정 들여다보지는 않습니다. 이런 변화들이 우리 일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서 제게 큰 힘이 되어주세요. 중요한 세무 정보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세무사님, 그럼 우리는 가족끼리 돈을 얼마까지 주고받을 수 있나요? 이게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에요. 증여세 비과세 한도를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배우자끼리는 10년 동안 6억 원까지 세금 없이 주고받을 수 있어요. 부모와 성인 자녀는 10년 동안 5천만 원, 미성년 자녀는 2천만 원까지예요. 형제자매나 친족 간에는 1천만 원까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10년 합산이라는 점이에요. 실제 상담 사례를 들어볼까요? 65세 최순자님이 아들에게 매월 50만 원씩 9년간 보내주셨어요. 총 5,400만 원이죠. 비과세 한도 5천만 원을 초과한 400만 원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분은 미리 상담을 받으셔서 차용증을 작성해 두어서 문제없이 해결됐어요. 자식 생활비 보내주는 게 증여라니 말이 되나요? 정말 많이 듣는 하소연이에요. 충분히 이해됩니다. 세법에서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 의료비, 교육비는 증여세를 매기지 않아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제가 처리한 사례로 설명해 드릴게요. 대학생 딸에게 월 100만 원 생활비를 보내주시는 정민호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딸이 아르바이트도 하고 있고 받은 돈의 절반을 저축하고 있었어요. 이런 경우는 생활비를 넘어서는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직장 다니는 아들이 갑자기 실직해서 6개월간 생활비를 지원해 주신 경우는 전혀 문제가 안 됐어요. 실제 필요에 의한 지원이었거든요. 핵심은 진짜 생활에 필요한 돈인지 그 돈이 실제로 생활비로 쓰였는지예요. 15년간 세무 업무를 하면서 AI 시스템이 포착하는 패턴들을 정리해봤어요. 첫째, 소득 대비 과도한 지출이에요. 연간 신고소득이 3천만 원인데
매월 카드 사용액이 500만 원씩 나오면 AI가 의심하죠. 둘째, 정기적인 고액 송금이에요. 매월 정확히 300만 원씩 보내는 패턴이 2년간 계속되면 AI가 감지해요. 생활비치고는 너무 규칙적이고 고액이라고 판단하거든요. 셋째, 현금 거래 급증 패턴이에요. 갑자기 현금 인출이 많아지거나 하루에 1천만 원 이상 현금을 만지면 자동으로 신고돼요. 혹시 이런 상황에 해당하시는 분 계시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하면 되는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령대별로 자주 마주치는 상황들을 말씀드릴게요. 50대에서 60대 분들은 자녀 결혼자금 지원을 많이 고민하세요. 이때 혼인증여 특례를 활용하시면 자녀 1인당 1억 원까지 추가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혼인신고 전후 2년 이내에 증여하시면 되고요. 실제로 작년에 상담받으신 58세 김태영님은 딸 결혼을 앞두고 1억 5천만 원을 지원해주고 싶어 하셨어요. 기본 공제 5천만 원과 혼인 특례 1억 원을 합쳐서 전액 비과세로 처리했습니다. 70대 이상 어르신들은 상속세 부담을 줄이려고 미리미리 증여하시려는 경우가 많아요. 10년마다 한도가 초기화되니까 계획적으로 나눠서 주시면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요즘은 모든 거래가 디지털로 기록됩니다. 75세 박영자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때는 현금으로 다 해결했는데 이제는 그것도 조심해야 하나요? 맞습니다. 하루에 1천만 원 이상 현금을 만지면 은행에서 자동으로 신고해요. 2006년부터 시작된 제도인데 처음엔 5천만 원이었다가 지금은 1천만 원까지 내려왔어요. 하지만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합당한 이유가 있으면 문제 없거든요. 다만 용도를 명확히 해두시는 게 좋아요. 만약 정말 세무조사 통지를 받으신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당황하지 마세요. 납세자 권리연장이라는 걸 먼저 받게 되는데 이게 조사 시작을 알리는 신호예요. 제일 중요한 건 거짓말하지 마시는 거예요.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하시고 아는 건 정확히 말씀하세요. 조사는 보통 2개월에서 3개월 걸려요. 이 기간 동안 요청하는 자료를 차근차근 준비해서 제출하시면 돼요. 복잡한 사안이면 세무사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상담받으시는 분들께 항상 드리는 조언이 있어요. 가족 간 돈을 주고받을 때는 꼭 메모를 남기세요. 송금할 때 생활비, 병원비 이렇게 적어두시고 관련 영수증도 챙겨두세요. 큰 돈을 빌려주실 때는 번거로우시더라도 차용증을 써두세요. 이자는 얼마인지, 언제까지 갚을 건지 적어두시면 나중에 증여가 아니라는 걸 증명할 수 있어요. 부동산이나 큰 자산 거래할 때는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 미리 정리해 두세요. 적금 통장, 보험금 지급 확인서, 부모님께 받은 증여 신고서 등 말이에요. AI 시스템은 앞으로 더 정교해질 거예요. 하지만 기본 원칙은 안 바뀌어요. 정직하게 신고하고 합법적으로 거래하시면 문제 없습니다. 오히려 객관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니까 더 공정해질 수 있어요. 국세청도 무작정 일반인을 괴롭히려는 게 아니에요. 진짜 탈세하는 사람들을 잡아내려는 거죠. 우리처럼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보호받을 수 있어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면 국세청 AI는 무작정 감시하는 게 아니라 의심스러운 패턴만 골라내는 도구입니다. 가족끼리 합당한 이유로 돈을 주고받는 건 전혀 문제 없어요. 증여세 한도만 지키시고 큰돈 거래할 때는 증빙을 남겨두시면 됩니다. 세무사로서 15년간 쌓아온 노하우를 이렇게 나눌 수 있어서 뿌듯합니다. 이런 실무 정보가 계속 필요하실 거예요. 구독 버튼으로 함께 해주세요. 영상이 유용했다면 좋아요 한 번으로도 큰 힘이 됩니다. 개인적인 세무 상황이나 추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직접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변에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정확한 정보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져야 불필요한 걱정을 덜 수 있으니까요. 감사합니다.